안녕하세요. 플레인즈의 주기표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모니터 오디오의 플래티넘 PL300을 청음해보면서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플레인즈 채널에서 모니터 오디오 플래티넘 PL200에 대해서는 언급을 많이 했었죠. 과거에 플래티넘 버전 2까지만 하더라도 PL200보다 오히려 PL300을 추천을 많이 했었는데, 언급을 많이 했었는데요. 버전 3가 되면서부터는 PL200 위주로 추천을 더 많이 하고 있죠. 그렇게 된 이유는 뭐 그다지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제 버전 2에 비해서 버전 3는 완전히 다른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버전이 바뀌긴 했지만은 제품 자체에서 바뀐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된 부분도 많고, 만듦새적인 부분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그리고 드라이브윙이 또 바뀌고 업그레이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꽤 인상이 되었습니다. 예컨대 BMW 같은 경우 BMW의 800 시리즈가 있죠. BMW 800 시리즈 같은 경우 D1, D2, D3까지는 변화점이 그다지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BMW 800 시리즈가 D3에서 D4로 바뀌면서 디자인이 꽤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사용되어진 인클로저의 소재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꽤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가격도 꽤 많이 뛰었죠. 그거는 이제 이해할 만하죠. 그런 부분들은. 왜 그러면 업그레이드가 된 점이라든지 사용되어진 소재라든지 드라이브 유닛의 업그레이드라든지 이런 점들이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가격이 좀 인상이 되는 것은 이해할 만하죠. BMW의 800 시리즈 D4 버전처럼 모니터 오디오의 플래티넘 시리즈 같은 경우에도 버전 2에서 버전 3로 바뀌면서 디자인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고요. 뒤에 내부 사진을 보게 되면은 신소재를 개발을 해서 새로운 댐핑 소재, 그리고 뭐 챔버를 나누는 거라든지, 그리고 외부 인클로저의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버전 2까지만 하더라도 전면 배풀 자체는 평평하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일자로 이렇게 평평하게. 그러니까 버전 3 같은 경우에는 전면도 이렇게 라운드지게끔 이렇게 활 시위처럼 이렇게 라운드지게끔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버전 2까지만 하더라도 뒤에는 물결 모양으로 만들어졌지만은 전면은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버전 3부터는 전면도 라운드지게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죠. 그리고 뭐 여러 부분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좀 인상이 되었죠. 그래서 그 가격이 인상된 부분에 대한 반감이 초기에 좀 있었기 때문에 PL300보다는 PL200, 좀 더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PL200이 국내 예권에는 좀 더 맞겠다, 좀 더 경쟁력이 있겠다, 좀 더 소비자들에게 쉽게 이렇게 인식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PL200 위주로 좀 더 소개를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당연한 것은 당연히 PL200보다는 PL300이 더 상위 기종이고 PL300이 더 대형 스피커고 더 고성능 스피커라고 할 수 있겠죠. 다만 우려스러운 부분은 사실 원래가 버전 1 때부터서도 PL300보다는 PL200이 구동이 훨씬 더 쉬웠습니다. 그리고 앰프를 좀 약하게 사용할 때는 PL300보다 사이즈가 훨씬 더 크고 부피가 크고 우포 유닛도 훨씬 더 큰 PL300이 저음이 더 웅장하고 더 깊이 있게 나와야 된다는 것이 상식적이지만은 사용자분들께서 굉장히 착각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앰프를 약하게 매칭하고 나서 PL300이 저음이 안 나온다, 저음이 잘 안 나오는 스피커다, 저음이 가벼운 스피커고 깊이감이 없는 스피커다, 이런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앰프를 약하게 매칭을 했을 때 오히려 PL200이, 사이즈가 작은 PL200이 저음이 더 잘 나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종종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께서 PL200이 더 좋은 스피커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스피커는 전류가 입력되지 않으면 소리를 낼 수 없는 패시브 스타일의 일종의 악기와 같은 장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자적으로 없는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진동을 통해서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작은 스피커가 큰 스피커보다 더 큰 진동을나 큰 주파수를 만들어낼 수가 없고요. 큰 스피커가 작은 스피커보다 더 약한 사운드, 더 양감이 적은 사운드, 울림이 적은 사운드를 낸다라는 것은 사실상 정말 잘못 만든 스피커가 아닌 이상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마치 작은 북이 큰 북보다 더 깊이 있는 사운드를 낸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있는 그대로 물리적으로만 해석을 한다라면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우리나라에서 워낙 하이엔드급 스피커에 앰프를 너무 가볍게 매칭을 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권장하지 않아요. 오디오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이라면은 그렇게 권장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제가 뭐 포칼 소프라 시리즈의 프라이메어 프리파워를 쓰면은 적정하다, 추천한다 라는 것은 미니멈이에요. 미니멈. 그게 완벽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미니멈으로 추천을 하는 겁니다. 권장할 만 하기는 하죠. 그런데 그게 완벽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자, 모니터 오디오 PL300입니다. 무게가 55kg가량 되고 8인치 더블의 3웨이 스타일의 대형급 스피커입니다. 여기에다 앰프를 어느 정도 매칭을 해야겠습니까? 사실 모니터 오디오 PL300의 사운드를 완벽하게 청음을 해보신 분이 국내에 그다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청음을 해보신 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 스피커를 제대로 평가하실 수 있는 분도 많지 않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과거부터 했던 이야기를 또 하자면요, 제가 과거에 오디오 쪽에도 흑수저, 금수저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브랜드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긴 하죠. 브랜드의 네임밸류라는 것을 절대 무시하자는 이야기는 아닌데, 우리가 리뷰어들에게 리뷰를 하는 사람, 제품을 소개하는 사람한테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라, 이렇게 요구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객관적으로 성능만 평가를 한다라면, 음질과 성능만 평가를 한다라면은 브랜드의 네임밸류는 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모니터 오디오 플래티넘 시리즈가 브랜드 네임밸류가 그렇게 특별히 빠지는 제품도 아니지만은, 모니터 오디오 플래티넘 시리즈보다 브랜드 네임밸류가 좋다라고 할 수 있는, 분명히 좋다라고 할 수 있는 브랜드가 몇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상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정확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사실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범용 글로벌 브랜드 중에서는 포칼이나 BMW 정도를 제외하고는 모니터 오디오보다 브랜드 네임밸류가 더 좋고 국내에서 더 대중적이고 더 익숙한 브랜드가 흔치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부정하지 않아요. 당연히 같은 가격은 포칼이 더 낫고 같은 가격은 BMW가 더 낫죠. 네임밸류로 봤을 때에는. 이것은 마치 같은 가격에 옵션과 엔진 트림이 좋은 제네시스 G80을 살 것이냐, 아니면은 곧 죽어도 엔진 트림이 떨어지고 옵션이 떨어지는 독일차를 살 것이냐, 이런 문제일 수도 있는 겁니다. 딱히 정답이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제가 어떤 특정 브랜드로 무조건 분위기를 몰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종종 보면은 소비자 여러분들께서 객관적인 거를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브랜드 네임밸류가 더 좋은 제품을 무조건 우선시 하시려는 비객관적인 경우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올림픽에서 국력이 약한 나라의 선수와 예컨대 국력이 좋은, 국력이 강한 미국 선수와 경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둘 선수의 성적이 똑같아요. 성적이 똑같으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재경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좀 더 다른 그 경기 결과 말고 그 외에 객관적인 수치를 통해서 판가름을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야, 미국 선수가 미국이 국력이 더 뛰어나니까 웬만하면 저쪽으로 해주자. 그게 좀 뒤탈도 없고 좀 더 그게 더 모양새도 더 좋을 것 같고, 아유 미국이 국력이 세잖아. 그러니까 아유 저쪽 편도 해주면은 우리한테도 좀 더 이득이 있겠지. 미국이라는 브랜드에 손을 들어주는 거, 그게 객관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전혀 객관적이지 않잖아요.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도 똑같은 거죠. 사실상 저희 같은 경우는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보다는 실제로 정말로 성능만 보는 거예요. 오히려 더 저렴한 제품에서 더 뛰어난 성능이 나와버리면 저희 같은 리뷰어 입장에서는 와 대단하다, 와 새롭다, 와 재밌다, 와 이거를 이슈화 시켜서 내가 이거를 발견했다라는 사실, 좀 더 저렴한 제품이 더 비싼 제품보다 성능이 더 좋다는 사실을 더 먼저 내가 알리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저쪽 브랜드가 메이저 브랜드고 저쪽 브랜드가 더 유명한 브랜드고 저쪽 브랜드가 더 좋다고 했을 때 더 호응을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유명한 브랜드의 제품이 성능이 살짝 떨어지더라도 그쪽 제품이 웬만하면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인 예로 포칼이라는 브랜드가 원래 가격과 원래 가치와 원래 성능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가격을 싸게 판매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 밸런스 붕괴가 무너진 것일 뿐이죠.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말 특별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포칼이라는 브랜드가 이 하이엔드 스피커 시장에서는 원래의 그 제품의 가격과 원래의 그 제품의 가치와 품질과 원래의 그 제품의 성능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 터무니없이 저렴한 가격에 공급을 하고 있고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 그레이드와 가격대 라인업별의 이 밸런스가 붕괴가 돼버렸을 뿐인 거죠. 아마도 이제 모니터 오디오 플래티넘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포칼로 치자면은 이제 소프라 시리즈하고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B&W로 치자면은 이제 800 시리즈하고 비교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런 정도 그레이드의 스피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뭐 네임밸류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뭐 저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포칼이나 B&W에 비해서 네임밸류가 더 좋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런데 전 세계적인 매출 추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신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뭐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그래도 모니터 오디오라는 브랜드가 포칼이나 B&W나 뭐 다이노디오나 이런 메이저 브랜드의 바로 밑에까지 추적을 하고 있는 브랜드다라고 평가를 해도 그게 뭐 크게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브랜드 네임밸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종종 어떤 분들은 아예 나는 곧 죽어도 독일차를 타야겠어. 독일차를 타야 그래도 폼이 나지. 어떻게 비싼 돈을 주고 한국차를 탈 수가 있어? 해가지고 제네시스 G80을 탈 바에는 내가 BMW 3 시리즈를 타겠다. 제네시스 G80을 탈 바에는 내가 벤츠 C클래스를 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거야 뭐 그분의 취향이고 그분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크게 뭐라고 할 필요는 없지만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성능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라면은 네임밸류만 생각한다라면은 네임밸류 따로 평가했을 때는 당연히 더 네임밸류가 좋은 브랜드가 있지만은 네임밸류만 생각하느라고 예를 들어서 BMW 7 시리즈는 정말 좋은 라인업이고 BMW 5 시리즈까지만 하더라도 나쁘지 않은 라인업인데 BMW 3 시리즈나 아니면은 뭐 벤츠 C클래스까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네임밸류에 걸맞는 명품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가? 내가 모니터 오디오 플래티넘 시리즈 구매하는 거를 모니터 오디오 플래티넘 시리즈와 객관적인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서 무조건 네임밸류만 고려를 해서 경쟁 네임밸류가 좀 더 뛰어나다라고 해서 그 타 브랜드의 하위 기종까지 마치 서열상 모니터 오디오 플래티넘 시리즈보다 더 상위 제품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할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그런 오류를 범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단정한 리뷰 톤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뭐 모니터 오디오 플래티넘 시리즈 워낙 많이 알려져 있는 스피커이기 때문에요. PL100도 소개를 꽤 했고 PL200은 정말 자주 소개를 했고요. 사실상 버전 3 들어오면서 PL300 같은 경우가 판매 가격이 뭐 한 1,500 정도가 되느니 어쩌느니 1,500이 넘어가느니 이런 정도가 되다 보니까 좀 모니터 오디오가 스피커 가격이 그 정도가 되면은 홍보만 잘한다라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을 것 같다 시장 내에서. 그래서 PL200 위주로 홍보를 했었던 건데 냉정하면서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자라면은 PL300에 정말 매칭을 잘하면 사실상 앞서 거론했던 그런 경쟁 브랜드의 플래그십급 스피커들과 견주어도 성능상으로는 전혀 꼴리지 않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소위 말하자면은 하이엔드적인 음질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이엔드적인 음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상력을 말하죠. 해상력, 입체감, 또 이제 뭐 정교함, 그리고 채널 분리도, 정확성, 그리고 풍부한 정보량, 그리고 대역 간 분해도, 그리고 대역 간 정확한 에너지의 분배와 작동성, 중저음의 단단함, 중저음의 중량감, 중저음의 강력함 등등등등 이런 요소들이 어찌됐든 과거의 기준에 비해서 좀 더 향상된 느낌을 보고 이제 하이엔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해상력 자체가 기본적으로 더 우수하게 나와야 되고요. 이런 느낌에 있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요소들에 있어서는 사실상 모니터 오디오가 네임밸류가 포칼이나 B&W에 비해서는 좀 밀리기 때문에 가격을 좀 저렴하게 판매를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동급 내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 가격 내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요소에 있어서는 모니터 오디오보다 더 좋은 브랜드, 더 좋은 제품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는 선에서는 브랜드의 네임밸류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는 제가 계속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성능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제품의 성향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해상력이 됐든지 입체감이 됐든지 채널 분리도가 됐든지 저음의 정확성이 됐든지 이런 느낌에 있어서는 동급 최고다. 그러면 그런 느낌들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런 느낌만 가지고 그런 느낌을 우선해서 내가 음질을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러면서 내가 음질을 즐겨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별로 후회할 일이 없는 스피커라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반대로 내가 전형적인 현대적인 하이엔드적 성향과는 나하고는 좀 안 맞더라. 그렇다면은 오히려 저는 이런 스피커 권하지 않아요. 제가 항상 제품을 좋다고만 하더라, 항상 추천만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제 이야기를 정확하게 들으시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세요. 분명하게 제가 추천하는 것과 추천하지 않는 것을 구분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다만 현대적인 하이엔드 시장에서는 이런 사운드의 해상력, 사운드의 정확성, 사운드의 스피드, 입체감, 정교함 이런 요소를 좀 더 우선해서 음질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자, 모니터 오디오 플래티넘 시리즈 사실상 뭐 제품의 존재, 제품의 이름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시기 때문에 일단은 음질을 들어보시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must remember this. A kiss is still a kiss. A sigh is just a sigh. The fundamental things apply as time goes by. And when two lovers woo, they still say I love you. On that you can rely. No matter what the future brings as time goes by. Songs never out of date, hearts full of passion, jealousy and hate. Woman needs man and man must have his mate. On that you can rely. It's still the same old story, a fight for love and glory, a case of two. 谁在敲打我窗？是谁在撩动琴弦？那一段被遗忘的时光，渐渐地回渗出我心坎。是谁在敲打我窗？是谁在撩动琴弦？记忆中那欢乐的情景，慢慢地浮现在我的脑海。那缓缓飘落
现，记忆中。
You must remember this. A kiss is still a kiss. A sigh is just a sigh. The fundamental things apply as time goes by. And when two lovers woo, they still say I love you. On that you can rely. No matter what the future brings as time goes by. Moonlight and love songs, never out of date. Hearts full of passion, jealousy and hate. Woman needs man, and man must have his mate. On that you can rely. It's still the same old story, a fight for love and glory, a case of do. 是谁在敲打我窗？是谁在撩动琴弦？那一段被遗忘的时光，
渐渐地回伸出我心坎，是谁在敲打我窗？是谁在撩动琴弦？记忆中那欢乐的情景，慢慢地浮现在我的脑海。那缓缓飘落的小雨，不停地打在我窗。只有那沉默无语的我，不时地
네, 방금 전에 두 가지 매칭으로 음질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매칭은 인티앰프 매칭이었고, 다음 매칭은 파워앰프까지 매칭을 한 매칭이었습니다. 연결을 한 매칭이었습니다. 물론 인티앰프 중에서도 상당히 고가의 인티앰프이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인티앰프 매칭으로 이런 정도까지 강력하면서도 센티멘탈한 전형적인 하이엔드적인 음질이 잘 나와주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 명료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해상력은 확실히 비슷한 가격대에서 구입할 수 있는 스피커들 중에서는 최상인 것 같아요. 최고인 것 같습니다. 예, 비슷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스피커 중에 부피가 비슷한 스피커로 한정을 해서요, 이보다 더 해상력이 뛰어난, 이보다 입체감과 해상력이 더 뛰어난 스피커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저는 일단은 그렇습니다. 공간감이라든지 입체감이라든지 굉장히 넓게 펼쳐지는 느낌이라든지 이런 느낌도 정말 동급의 그 어떤 스피커들보다도 월등히 뛰어난, 좀 과격한 표현을 쓰자면은 정말 환상적인 느낌까지 나와주고 있는 중이에요. 정말 여성 보컬의 목소리가 눈부실 정도입니다. 막 하늘에서 무슨 뭔가 불빛이 내려오는 것 같은 그런 정도의 느낌이에요. 이거는 사실상 원음보다도 더 선명한 느낌이죠. 물론 이런 느낌이 약간 부드러우면서도 감미로우면서도 따스하면서도 전형적인 약간 빈티지스러우면서도 옛스러운 그런 아주 익숙한 음질, 그러한 음질이 좀 더 정상적이고 그러한 음질이 좀 더 좋은 음질이라고, 듣기가 편안한 음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면 해상력이 너무 좋아 버리니까. 소리 하나하나, 가닥 추림 하나하나까지도 너무 생생하게 들려주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약간 적응이 잘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경험을 통해서 다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감안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종종 모니터 오디오 플래티넘 시리즈의 이러한 사운드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그 음악적이지가 않고 너무 오디오적인 사운드다, 약간 좀 오히려 왜곡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소리가 선명하다, 너무 선명도가 강조가 되어 있다, 이런 사운드는 하이파이적이지 않다, 이렇게 비판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개인 취향상 그렇게 비판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매칭을 달리 하시면 된다고요. 이게 제로백이 3초인 차가 있어요. 이거를 제로백이 10초인 차하고 똑같이 엑셀을 밟으면 위험하겠습니까? 안 위험하겠습니까? 제로백이 3초인 차를 주고 누가 무조건 서울 시내에서도 제로백 3초로 달리라고 누가 강요를 하지 않습니다. 기본 해상력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스피커예요. 그 해상력이나 그 소리의 밝기나 그 개방감이 다소 부담스러우면 부드러운 성향의 앰프를 매칭하란 말이에요. 여기에다 D클래스 방식 매칭하지 마시고 여기에 가벼운 성향의 앰프 매칭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나중 매칭, 물론 이제 고급 파워앰프이긴 합니다만은 파워앰프를 매칭한 음질을 들어보시면 그렇게 소리의 이탈력이라든지 소리의 좀 약간 치밀한 느낌이라든지 약간 쏘는 느낌이라든지 그런 느낌들이 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전형적인 하이엔드 제품들도 리뷰를 하는 입장에서, 테스트를 하는 입장에서 이 정도의 사운드는요, 하이엔드 시장에서는 장점이지 단점이 아니에요. 자동차가 엄청나게 빠른 게 장점이지 어떻게 단점이 돼요. 자동차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높다, 그러니까 저 자동차는 나쁜 자동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하고 비슷한 의미란 말이에요. 이 스피커는 동급에서 해상력의 표현력이 가장 뛰어나요. 광대역 특성도 가장 뛰어납니다. PL200은 일부러 제한된 공간에서 오디오적인 쾌감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스피커이기 때문에 대형 스피커다운 맛은 안 나오지만, 오히려 좁은 공간에 PL300처럼 대형 스피커, PL300이나
PL300 이상급으로 더 큰 스피커를 갖다 놓으면 제대로 된 성능을 구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33평 아파트나 이런 정도의 공간에서는 오히려 PL200을 추천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33평 아파트 거실을 미니멈으로 생각을 하고 권장 거기서 더 넓어진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PL300이 당연히 더 고성능이 되는 거죠. 소리의 입체감이라든지 소리의 공간감이라든지 넓게 펼쳐지는 느낌이라든지 뭐 앞뒤 레이어링의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진짜 비슷한 가격대에서 진짜 비할 바가 없습니다. 클래식의 경우에도 마지막에 재생했던 그 베토벤의 트리플 콘체르토 있지 않습니까? 유명하신 분 세 분 나와서 연주를 하시는 각각 뭐 피아노의 바렌보임, 바이올린의 아네 소피 무터, 첼로의 요요마 세 분이 나와가지고 연주한 거 있지 않습니까? 웅장한 초반 도입부가 연주가 되고 나서 한 2분 몇십 초 지나고 나서부터 이제 첼로에서 시작해서 바이올린으로 가서 피아노 음악까지 이렇게 재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스피커에서 재생을 했을 때에는 이 첼로 소리라든지 바이올린 소리라든지 피아노 소리가 이렇게까지 구분이 명확하면서도 생생하지는 않아요. 너무 생생하더라도 이게 너무 이질적으로 느껴지고 너무 차갑게 느껴지고 까칠하게 느껴지고 너무 얇고 가볍게 느껴지면은 이게 클래식 음악을 듣는 감성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정도를 듣고 이건 나는 자극적이어서 못 듣겠다? 하이엔드 오디오 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거의 없습니다. 제가 너무 저 스피커의 음색적 성향을 변호하는 듯한 이야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별로인데 저 사람이 계속 변호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말하는 어법을 논조를 좀 약간 바꿔서 이야기를 하자면은요. 전형적인 하이엔드 스피커들끼리 비교를 했을 때에는 이런 정도의 분해도라든지 채널 분리도라든지 해상력이라든지 대역간 분해력이라든지 이런 느낌들이 이런 정도 나와주면 칭찬을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와 해상력이 너무 뛰어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이지 절대로 이게 단점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자칫 잘못해서 살짝 사운드가 이질적으로 느껴지고 약간 자극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은 그거는 하이엔드 오디오를 세팅할 줄 모르는 사람이 세팅을 했기 때문에 굳이 그게 단점화가 되는 것이지 사용을 잘 못했기 때문에 단점이 된 것이지 사용을 누가 잘 못하라고 하냐 이거예요. 급발진 사고가 발생해서 대형 사고가 일어나곤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사람이 죽기도 하고요. 그에 대해서 어떤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가 악셀을 그렇게 세게 밟으라 하냐 이거예요. 급발진이 발생을 했을 때 자연스럽게 악셀에서 발을 떼세요 라고 조언하시는 전문가들도 있어요. 해상력이 좋고 이렇게 반응력이 뛰어난 광대역 특성이 뛰어난 사운드 스피드 반응성이 뛰어난 스피커는 그 어떤 성향의 사운드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운동 선수가 있는데 기본 운동 특성이 모두 다 뛰어나요. 육상 선수로 최고의 육상 선수가 있다 치자고요. 달리기도 빠르고 오래 달리기도 잘하고 단거리도 잘하고 장거리도 잘하고 높이 뛰기도 잘하고 멀리 뛰기도 잘하고 육상에 관련된 모든 걸 다 잘하는 선수가 있어요. 그 선수는 그 다른 어떤 종목으로 가더라도 기본기가 뛰어나서 육상을 못하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그 어떤 운동 종목도 더 잘하겠죠. 지금 모니터 오디오 플래티넘 시리즈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모니터 오디오 플래티넘 시리즈로 극적인 하이엔드적인 사운드를 듣고 싶다. 그러면 그런 오디오적인 특성을 더 부각을 시켜서 음질을 세팅을 하시면 되고요. 모니터 오디오가 기본적으로 해상력이 너무 뛰어나고 반응력이 너무 뛰어나고 사운드 스피드가 너무 빠르고 너무 밝은 성향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약간 부드럽게 듣고 싶어. 나는 감미롭게 듣고 싶어. 나는 사운드의 양감이나 사운드의 두께감이나 사운드의 감미로움이나 사운드의 따뜻한 느낌을 좀 더 부드럽게 만들어서 차분하게 만들어서 듣고 싶어. 그러면 앰프를 그렇게 매칭하시라고요. 왜 D클래스 방식 앰프 매칭하고 가벼운 올인원 앰프 매칭하면서 사운드가 가볍다라고 단점이라고 이야기하시냐 이거예요. 가성비가 좋은 스피커가 있으면 그 스피커가 기본 성능이 뛰어나고 나하고 잘 맞을 것 같다. 그러면 대우를 해주면서 좋은 사운드를 바라셔야 돼요. 이 스피커는 흑수저 스피커야. 내가 구매를 하긴 했는데 이 자식은 흑수저이기 때문에 진짜 대우해주면 안 돼. 너는 진짜 싸구려 앰프를 매칭을 해도 좋은 음질이 나와야 돼.
싸구려 앰프를 매칭을 했는데 좋은 음질이 안 나오면 너는 흑수저이기 때문에 내가 인정을 안 하겠어. 그렇게 대우를 했을 때 좋은 음질을 내주는 스피커가 있어요? 그렇게 대우를 했는데 좋은 하이엔드적인 음질을 내주는 스피커가 있어요? 없어요. 객관적으로 좋은 음질을 만들자라고 하는데 제품에 금수저가 어디 있고 흑수저가 어디 있어요. 대우는 똑같이, 매칭과 세팅은 똑같이 해주고 나서 좋은 음질을 바라야죠. 저렴한 올인원 앰프나 저렴한 인티앰프 정도 매칭해보고 나서 대충 매칭해서 들어보고 나서 그 브랜드는 별로더라, 그건 그다지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죠. 뒤에 보면은 주황색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 뭐 신소재 댐핑제 같은 것도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진동이 제일 많이 발생한다 이거예요. 이 드라이브 유닛이 앞뒤로 진동을 하면서. 그런데 일반적인 소재보다 음질적으로 좀 더 긍정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진동을 억제를 하거나 진동을 해소를 시켜줄 수 있거나 아니면 오히려 진동을 이렇게 전달을 해줄 수 있거나, 그런데 정말 음악적으로 도움이 되게끔 작동될 수 있는 신소재를 만들어서 거기다 적용을 시켰다 이거예요. 뒤에 자석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우퍼 유닛에 붙어있는 자석도 어마어마합니다. 그 하우징 같은 것도 이 그 진동을 억제하는 이 우퍼 유닛을 이렇게 받치고 있는 하우징, 미드레인지 뒤쪽에 길게 이렇게 나와 있는 이 그 하우징 같은 것도 보십시오. 얼마만큼 과학적이면서도 견고하게 만들어졌습니까? 인클로저도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고요. 굉장히 고급스럽게 만들어져 있어요. 미드레인지와 우퍼 유닛의 이 진동판 재질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과학적으로 신소재로 만들어져 있는 거고, AMT 리본 트위터 같은 경우는 1인치 돔 트위터에 비해서 진동 면적이 적게는 4배에서 많게는 8배까지 더 넓기 때문에 그만큼 해상력이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음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은 청음실이에요. 지금 이 청음실이. 중간 청음실은 좌우 폭이 좀 좁기 때문에 큰 청음실이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큰 청음실에서 녹음을 하는데요. 지금 여기 큰 청음실이 좌우 폭이 한 7m가량 됩니다. 좌우 폭이 7m가 되는 아파트도 거의 흔치 않아요. 정말 엄청나게 넓은 겁니다. 이렇게 넓은데 바닥은 저희가 카페트를 깔면은 좀 소리가 좀 답답해지기도 하지만은 저는 카페트가 금방 오염이 되고 지저분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바닥에 뭐 대리석 재질 같은 거를 이걸 보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블럭 같은 재질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소리가 훨씬 더 튀죠. 약간 튀죠. 그래서 앞뒤 좌우 천정까지 흡음재가 어마어마합니다. 저희가 흡음재가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오디오샵과 다르게 저희 큰 청음실, 여기 큰 청음실 같은 경우에는 저음은 좀 더 억제를 하면서, 저음은 좀 더 흡음을 하면서 좀 더 깔끔 단정한 음질을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이 룸 자체가, 청음실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밝게 사운드가 나오는 스피커를 집으로 가져가시면 밸런스가 딱 맞는 겁니다. 오히려 답답하지 않고. 여기에서 중립적인 스피커를 집으로 가져가시면요 답답해져요. 그런 원리를 좀 더 참고를 하시면은 여러분들께서 만족스러운 사운드를 만드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시는 겁니다. 오디오샵에서 중립적인 스피커 집으로 가져가시면 답답해요. 아주 일부, 특히 연배가 좀 많으신 분들 중에서 해상력이 극도로 뛰어난 사운드보다는 중저음이 풍요하게 나오면서도 진득한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런 취향이신 분이 아니라면은 일반적으로 해상력이 뛰어난 사운드, 그러면서도 이 중저음에 재빠르면서도 탄력적이면서도 정확한 발동이 가능한 이런 하이엔드적인 스피커를 가져가시면 훨씬 더 합리적인 비용에 내가 원하는 사운드 조정이 훨씬 더 쉽습니다. 기본기 자체가 뛰어나기 때문에. 모니터 오디오 플래티넘 버전 3가 초기에 출시했을 때 PL300 같은 경우가 버전 2까지만 하더라도 국내에서 정말 저렴하게 판매를 했죠. 정말 저렴하게 판매를 했습니다. 수많은 오디오 마니아분들, 소비자분들도 아마 인정을 하실 겁니다. 인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모니터 오디오는 해외 가격에 비해서 한국 가격이 저렴하다. 기본 성능이나 만듦새에 비해서 한국 가격이 저렴하다. 모니터도 실버 시리즈만 하더라도 그 가격대에서 그 정도로 고급스럽게 무늬목으로 만들어지는 스피커 어디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비슷한 다른 브랜드 같은 경우는 아예 그 가격대의 스피커는 해외에서 본사에서는 생산을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수입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정도로 모니터 오디오 같은 스피커가 가성비가 좋은 스피커입니다.
플래티넘 시즌 버전 2까지는 국내에서 정말 싸게 판매를 했었는데 그 가격에 판매하면 수입사에서 더 이상 수입할 의미가 없다. 그리고 너무 싸게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 오디오 본사에서도 버전 3에서는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가격을 높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PL300 같은 경우에는 해외 가격으로 보면 아마 2천만 원이 넘을 겁니다. 최소 2천만 원 정도 하든지 2천만 원이 넘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출시 초반에는 우리나라에서도 한 1,500만 원, 1,555만 원 뭐 이런 정도 판매를 해야 이게 수지가 맞다. 안 그러면은 이것도 수입 못 한다. 그런 느낌이었었는데 수입을 해놓은 남아있는 재고를 또 저렴하게 판매를 한다고 하니 제가 다시 평가를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지금 아마 이벤트성으로 판매하려고 하는 가격을 감안하면 정말 현재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스피커 중에서는 하이엔드적인 느낌으로는 따라올 스피커가 정말 흔치 않은, 정말 찾아보기 어려운, 정말 특출난 하이엔드적인 느낌을 갖추고 있는 그런 좋은 스피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비자분들께서 저뿐만이 아니라 저는 제품 홍보하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제 이야기를 안 믿으시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냉정하게 소비자 여러분들도 다양하게 사용을 해보시면서 그런데 다만 제발 비슷한 가격대에 유명 스피커 매칭하듯이 좀 공을 들여서 매칭을 했을 때 소비자분 여러분들께서도 이 제품을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 건가, 그렇게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보면 좋겠다. 이런 제품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마침 좋은 가격에 판매를 한다고 하니까요. 직접 저희 청음실에 오셔가지고 방금 제가 시연을 하듯이 이렇게 청음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관심이 가지시는 분들은 좋은 기회에 구매를 하셔서 좋은 매칭으로 즐거운 오디오 생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